뒤에 것만 좀. 네. 허리에 올려주세요. 그냥 앉으셔야 아니 돼서. 파트를 체크만 좀 하려고. 어때? 북한 예. 교수님. 네. 자, 들어 앉으셔도 돼요. 네. 네. 그 허영 교수님이 이게 학생 카메라입니다. 아, 요거 네네네. 보고 말씀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네. 그죠? 요 대담 네. 진행해 하겠습니다. 그거 해주시면 되고 교수님은 시선 그냥 마주 보시면서 네. 편하게 얘기하시듯이 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린다면 좀 화면 보셔야 네. 되니까. 그리고 학생한테 뭘 말하겠다 하시면 요거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요 교수님. 네네네. 네. 네, 사인 잡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프리젠터 가지고 계시죠? 네네네. 성공 사례 분석을 통한 교훈. 네, 잠시만요. 자연스럽게 처음 질문 모셨습니다. 오늘 특강 어떠셨어요? 해보시니까 여기 시작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마지막 페이지 한번. 네네, 이거 두 페이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이 페이지에서. 네, 교수님 시작은 여기 네네네. 보시면 됩니다. 네,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네. 허영 교수님 먼저. 네, 허용훈입니다. 네, 성공 사례 분석을 통한 교훈 대담으로 이 시간 꾸며 보겠습니다. 네, 그 특강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네, 조금만 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팀장님, 저 시간 제로로 갈 수 있을까요? 네, 네. 볼게요.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하이, 큐. 네, 여러분 더 컬처인 이서진 대표님의 특강 만나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도 스튜디오 밖에서 계속 들었는데요. 정말 와라는 감탄사 연발이었습니다.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셨던 다양한 키워드들 여러분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특강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직접 우리 이서진 대표님을 모시고 대담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면 보고 계신 것처럼 성공 사례 분석을 통한 교훈,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서진 대표님 다시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직접 우리 학생들 만나시면서 특강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엄청 떨리고 또 많은 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또 약간 시간이 또 제한이 되다 보니까 좀 아쉽기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서진 대표님 만날 기회는 굉장히 많죠. 다양한 네네. 방법으로. 네, 우리 이서진 대표님이 뭐 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북토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 축제들 이런 것들을 많이 기획하시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직접 제가 궁금한 거를 여쭙고 네. 그리고 대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자, 질문이 크게 5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예술 분야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술 분야에서 창업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수익이 나지 않아도 버티는 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연 기획 쪽에 제가 한 8년 정도 이런저런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대중이 원하는 게 뭔지 또 내가 하고 싶은 예술이 뭔지에 대해서 절충을 찾는 과정이 단기간에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예술 분야 같은 경우는 좀 장기간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즐기면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피에 와닿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버티기 그리고 고객들의 마음을 알 때까지 계속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 그러면서 멘탈 관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고 계실 텐데요. 멘탈 관리를 통한 버티기가 첫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남다른 경쟁력은 우리 이서진 대표님 어떤 걸 갖고 계시며 또 그것을 어떻게 갖추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남다른 경쟁력이라고 하기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실천을 하는 거가 되게 다르다고 많이 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제가 능력이 있다라기보다는 일단 생각하면은 바로 한다인 건데 그것에 대한 모티브는 일단은 아까 강의에도 말씀드렸듯이 내일 내가 과연 죽는다면 이런 고민을 할까라고 하면은 정말 그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이 많이 줄어들고 일단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그리고 남의 시선에 신경을 안 쓰는 건 사실 쉽지 않지만 그러면은 내가 이 시선에 신경 썼을 때에 공감이 되면서 저는 멘탈이 많이 관리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 때는 내가 음악을 전공했지만 다양한 거 하는 것을 왜 좋지 않은 시선으로 음악한 친구들이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나도 만약에 초등학교 때부터 음악만을 했다면 나는 음악만 바라보고 와서 이렇게 음악 공부를 하려고 음대에 왔는데 왜 저 친구는 나랑 같은 음대에 와서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지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공감을 하게 되면 그런 시선들이 오히려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뭔가 제가 뭐 출판업이 됐던 공연 기획이 됐던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실천했기 때문에 실패도 있고 실천했기 때문에 또 내가 이런 실패를 해봤다 이런 거를 내가 성공해봤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실천 능력 그리고 이걸 했을 때의 실패에 대한 그 리스크를 줄이는 거 그리고 멘탈 관리인데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전 최악을 생각하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1년에 4번 공연을 여는데 뭐 맥스 적자가 한 번당 한 4, 500이 날 것 같다라고 하면 옛날에는 막 내가 항상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되고 이거 적자 나면 어떡하지? 혹은 어떤 일이 터지면 어떡하지? 고민을 했으면 최악은 1년에 2천 정도 적자가 나는데 그럼 내가 1년은 적자를 감당을 하고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결정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적자가 안 나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그런 좀 최악을 생각하는 멘탈 관리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젊은 CEO답지 않게 한 4, 50년은 사업을 해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뭐 특별한 능력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천력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능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인데요. 나만의 좌우명이나 명언이 있다면 또 궁금합니다. 저의 좌우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실 명언이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되게 단순한 논리인데 제가 스스로 창업했을 때 초반에 화가 났던 이유는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하는데 왜 이 정도 아웃풋이 안 나오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몰라주지? 그리고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당장 결과가 안 나오지인데 역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과 나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오히려 생각한 대로 완벽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내일을 예상할 수 없는 재미있는 인생일 수도 있겠다. 내가 생각한 대로 혹은 내가 뭐 책을 쓴 대로 내가 뭐 연도별로 이렇게 계획을 완벽하게 지켜나가면 이것조차도 재미없지 않을까? 근데 내가 이런 꿈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어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은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이 또 닥칠까라는 게 궁금증으로 바뀌는 순간 저는 웬만한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극복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십니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는데요. 제가 특강 전에 오늘 강의를 하면서 그 시장 실패 이론인 마켓 밸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술 분야의 사업은 그만큼 어렵고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가장 이렇게 최적화된 네. 경영 전략가다운 그런 경영 운영 방침 또는 이제 멘탈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걸 들어보니까 저도 이 문화예술 분야에 굉장히 오래된 경력을 갖고 있는데도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인데요. 좀 재미있는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대학교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도전을 해보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그 20살 때부터 생각을 했던 게 나는 20대에 있는 모든 추억을 평생 먹고 산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웃긴 말일 수 있지만 20살 때 어떻게 하면 대학 생활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럼 내가 25살에 죽는다고 생각을 하자. 이게 되게 역발상인데 저도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어쨌든 다들 열심히 음악을 해서 대학교 왔기 때문에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사회에 부딪혔을 때 제가 되게 많이 좌절을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 말대로 대학만 가면 된다고 했는데 또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럼 난 나를 위해서 언제 인생을 살지라고 되돌아보니까 10대 때는 당연히 공부를 하는 게 맞고 뭐 30, 40대 때는 그 사회적 역할이 또 있는데 그러면 내 인생에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리스크 없이 집중할 수 있는 게 20대밖에 없겠다 생각을 해서 저도 20살 때 뭐 댄스 강사도 해보고 뭐 다양한 알바들도 해보고 연주 활동도 하면서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내가 이런 경험을 하는 시간보다 내가 연습을 하거나 학교 수업에 집중을 해서 학점을 더 받으면 더 좋은 데 취직할 수 있는데 이 시간들이 무의미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지만 그럴 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내가 육수를 했다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나는 20살부터 25살까지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잔인한 말일 수도 있지만 난 지금 관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도전과 어떤 도전, 어떤 사업을 하던 이게 내가 빚만 지지 않는 선에서 0이다. 그래서 내가 26부터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20살부터 25살까지는 6년 동안 내가 이걸 했을 때 얻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도전을 못 하는 건데 그냥 내가 일단 지금 관에 있다 생각하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경험이든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게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5살에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일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오늘 스케줄이 없으면 뭐 운동이라도 나가든지 혹은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결국 데드라인을 설정을 해야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뭐 20대 30대 내내 20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지라고 했으면 뭐 이번 연도는 좀 뭐 게으르게 살아도 되겠다 생각을 했을 텐데 저는 그냥 딱 20살 되자마자 이것도 대학교 들어가서 또 부모님의 기준 맞추다 내 인생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대학생 때만큼은 최소한 뭐 저희 부모님이 그때 이제 저를 말리시느라 너 이렇게 인생 매일매일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알바나 다양한 경험해서 너를 먹여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 경험들이 너 그러다 나중에 취직 못하고 돈 못 벌면은 또 완전 인생 망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말하셔도 저는 내가 그래도 부모님의 원하는 대로 살아서 성공했을 때 안 행복한 것보단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했던 행동 때문에 30대 때 돈을 못 벌거나 남들이 생각하는 성공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후회가 없는데 엄마 아빠 말대로 살아서 내가 그때 행복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원망하게 됐을 때 나는 너무 인생이 불행할 것 같다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부모님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도전을 해보고 싶은가에 대한 답은 생각하는 모든 걸 다 해봤기 때문에 저는 1학년 때로 돌아가도 그 이상 열심히 놀 수도 없고 그 이상 열심히 살 수도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부분엔 그 조금 느리게 듣기로 해서 여러 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많은 키워드들이 나오는 가운데 무엇보다 저는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이 결연한 의지. 사실 저 20대가 좀 부끄러워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요. 그냥 뭐 학점 잘 받아야지, 뭐 과제 제출 잘해야지, 뭐 미팅 많이 해야지.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대학 생활이었다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20살 때부터 아주 격하게 나는 5년밖에 못 산다. 맞아요. 라는 생각으로 그 대학 생활 내내 하루하루를 굉장히 소중하고 또 치열하게 보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100% 우리 이 대표님을 닮아갈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대표님이 내놓으시는 여러 가지 키워드는 정말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대학생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 4번에 이어서인 답변이긴 하지만
첫 번째로 전 제일 중요한 게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도 미팅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저는 의지를 가지고 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어떤 경험을 했을 때 내가 A라는 감정을 느끼면 이 A라는 감정을 왜 느끼는지 좀 분석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진짜 거짓말 아니라 20살 때 했던 메모장들이 저는 다 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에 뭐 한두 번 미팅을 했을 때는 아 그냥 술 마시니까 재밌다 생각을 했었는데 세 번째부터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집에 가서 왜 재미가 없는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집 가서 내가 오늘 왜 재미없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미팅에서 재밌었다 그럼 왜 재밌었는지를 제가 한 미팅을 한 30분 정도 할 때까지 다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어떤 미팅에서 재미를 느끼고 어떤 미팅에서 재미가 없는지가 유형화가 되더라고요. 저 놀 때도 좀 남들이 들으면 무서울 수도 있지만 제 1분 1초가 노는데도 의미가 있게 놀아야 되기 때문에 맨날 같은 친구들이랑 술 먹는 건 전 해본 적이 없고 안 친하든 친하든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이랑 밍글이 되고 또 술자리든 뭐 커피 타임이든 해서 이 사람이랑 어색할 수 있어도 나한테는 기회다. 근데 저도 대학생 때 음악하는 친구들이 보통 그러니까 뭐 예중 뭐 예고 이렇게 나와서 다양한 분야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역으로 말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면 음악하는 친구들이 일단 1번은 그게 너의 인생에 도움이 돼? 그리고 2번은 난 두려워. 이 두 가지를 많이 저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일단은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꼭 도움이 돼야 되면은 너무 인간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뭐 우스갯소리로 저는 최악인 사람이나 제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도 보면 내가 저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걸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안 맞으면 그때 안 보면 되는 건데 이것도 도전이랑 똑같은 맥락으로 아예 안 보면 이 사람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모르는데 한번 보고 이 사람은 나랑 맞고 이 사람은 나랑 맞지 않다라고 그때 판단을 늦지 않고 또 더 두려움이 크다라고 하시면 내가 2시간 동안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이게 안 어색해지기 위한 내가 훈련을 한다. 그래서 나는 A라는 사람을 만나던 최악의 사람을 만나던 나는 이 사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 어떤 상황에서도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에 집중을 한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을 만나러 가고 사람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을 얻지 못했거나 내가 도움이 되는 게 없을 때가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제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포인트는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최악을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최악은 어색한 건데 그거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어색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지 뭐 1번 드립도 쳐보고 그 다음날에 2번 드립도 쳐보고 해서 여기서 사람들이 웃네 뭐 이렇게 했을 땐 사람들이 어색해하네 그러면 제가 또 이제 제 스스로에 대한 실험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거지 예를 들면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만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최악을 생각해야 이 어떤 걸 할 때 제가 후회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뭐 누구를 돕는다고 해도 내가 누구를 도와주니까 뭘 얻어야지라고 생각하면 좀 피곤해지는 것 같고 나도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았을 때 까먹을 수 있고 내가 이걸 도와줬을 때 얻는 기쁨이 나한테 얻는 거다. 내가 누군가 도와줬다라는 행복을 내가 얻는 거고 이 사람한테 내가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설명하면서 내 설명 스킬이 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요약을 하면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은 다양한 도전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인생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음악이 아닌 다른 길이더라도 이렇게 관심이 가지게 되면 그 한 사람을 또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그 순간 많이 물어보고 남 눈치 보지 않고 남의 인생 얘기를 내재화시켜서 자신이 어떤 것에 더 흥미를 느낄 수 있을지 좀 주체적으로 찾을 수 있는 기간이 20대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에 집중을 하면 학점을 잘 받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런 자기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역시나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제가 앞서서 성공의 4법칙 안내해드리면서 카시오 법칙을 말씀드렸는데 K가 이제 knowledge, 지식과 정보인데 그리고 A가 attitude로 태도와 자세인데 사실 기획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K하고 A를 확보하는 것인데 우리 대표님은 정말 과장이 아니라 정말 기획자로서 K와 A를 평상시 매 순간 확보하는 산 증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저보다 더 기획자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탄의 연속입니다. 아마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피날레 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우리 창업을 꿈꾸는 젊은 예술인들을 위한 조언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반드시 해야 할 또는 지켜야 할 세 가지